이게 보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 이종섭 대사가 빨리 귀국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종섭 대사를 왜 호주로 보냈을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직업이 검사죠. 네. 이 검사가 잘하는 게 수사입니다. 네. 또 검사가 가장 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는가도 제일 잘 알아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검사들이 그 전에 그 금태섭 의원 전 의원이 검사 시절에 수사 잘 받는 법 네. 이런 연재 하다가 이제 검찰에서 잘렸죠. 네.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종섭 전 장관을 조금 잠깐 우리 국민 눈앞에서 잠깐 사라지게 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잠깐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네. 이건 이제 그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종섭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전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문서를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보낸 건 아니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그러니까 그 사단장을 입건하라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직권남용 죄로 전직 장관을 또 이렇게 기소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본질이죠. 근데 이 얘기는 대통령의 범죄와 네.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놓고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 사실관계는 추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예민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주를 시켰다. 뭐 요런 시나리오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정황이 그런 정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래서 뭐 이종섭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뭐 정치 공세 아니냐, 뭐 부르면 와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지지율을 보고 놀래서 뭐 즉각 귀국해야 된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론,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네. 선거 앞에 장사 없는 거죠. 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한동훈 위원장 인생 망가지는 거죠. 네. 일단 총선 승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생 제일 목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태우 변호사, 네. 또 부산의 수영 장해찬 후보 이런 네. 사람들을 날리는 것 보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아주 신임하는 네.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날리고 네. 또 도태우 변호사는 어쨌든 대구 경북 쪽에서 인기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담당 변호사도 했고요. 네. 그런 사람을 현지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감히 날리는 걸 보면 이게 수도권 중부권 의석을 확실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요구를 해놓고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대통령실하고 이제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걸로 비치니까 지금 그 기자들하고 출퇴근할 때 백브리핑 하는 것도 좀 중단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에서 빨리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 초점이 엇나간 거 아니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는 건데 애꿎은 공수처한테 빨리 소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이건 선을 좀 지키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많이 나간 보고 거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황상무 수석이나 아니면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딱 잘라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두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2의 윤한 갈등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철규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이제 비례대표 공천 이제 명단이 나오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반발까지 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다 겹쳐져가지고 제2의 윤한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죠.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에 여러 군데서 2차 충돌, 네. 윤석열 한동훈 2차 충돌 이렇게 제목을 일면 머리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차 충돌은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둘러싸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뭐 마리 앙뚜아네트 네. 얘기를 했다가 비대위원장 관둬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기를 했고 대충 봉합을 했죠. 그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가 불출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확실히 약속대로는 확실히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아주 깝깝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밀리면 이게 야당에 밀리는 거면 그나마 좀 체면이 좀 덜 손상될 텐데 이거 네. 자기 부하 한동훈한테 밀리게 생겼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 권력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가 다르다. 그럼 누구 말 듣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말 듣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약간의 공포감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계속 버티면 대통령 권위는 뭐 그나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 세다. 네. 그러면 총선은 참패하는 거고. 그렇군요. 반대로 이걸 받아들이면 총선은 이길 수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 피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네. 송채경 의원은 어떻게 할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근데 어차피 대통령의 권위가 그대로 유지하면 대통령의 권위는 살지만 총선에서 망하면 어차피 레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태도 변환을 그래도 선거 전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윤석열 다행이네요. 대통령이 그렇게 같은 얘기 바보는 아니라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 말고 몇 시간 뒤면은 뭔가 이미 조치가 나와 있을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인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김은혜 예비후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었는데 이분도 이종섭 즉시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친윤중의 친윤이다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윤 핵심들까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 위기감이 그만큼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총선에서 떨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네. 자기 총선 당락이 지금 인생 최고의 갈림길인데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없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좀 말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은혜 전 수석은 물론이고 네. 이용 의원도 이 수행실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었죠. 아주 최측근인데 이분이 지금 하남갑에 경기 하남갑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하고 네.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이거 알 수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을 못 잡으면 자기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떨어졌을 경우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아우성이다. 네. 이른바 영남 포함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또 후보들이 기자들한테 막 부탁을 해요. 애원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나요? 제발 좀 기사 좀 더 세게 써달라고. 대통령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때문에 우려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성한영 선임 기자님 보시기에 이 두 사태, 런종섭 사태, 회칼 테러 사태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방송 몇 주 전에 시작할 때 총선 때까지 이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이 사건이 터질 롤러코스터가 줄이야.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뭐 입이 입에 걸렸나요? 귀에 걸려서 근데 이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 네. 민주당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 파동 나오고 했을 때 큰일 났다. 우리 한 120초까지 주저앉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아주 최악의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하게 네. 이 전국 한복판으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 윤석열 아직 안 죽었어. 나 심판해줘. 지금 모양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참 감사하다. 네, 역설적으로 감사하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종섭 장관 사건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이종섭 장관 사건이 아니에요. 네.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네.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범죄 가능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이대로 그냥 버틴다면 네.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상당히 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이다. 그리고 방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도 내부 분위기도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종섭 대사의 도피성 출국 과정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얻을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뭐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 총선에서 역시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네. 본래 올해로 넘어올 때만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연을 하면서 야당 심판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나 미래 권력 한동훈을 좀 지지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권 심판론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렸죠. 그 와중에 또 민주당에서는 공천 파동이 일어났고 네. 뭐 친명 횡재 비명 학살 뭐 비명 이런 얘기. 횡사. 네. 횡사.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 지금도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네. 아무튼 그 바람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또 이제 역시 한국 정치 최대 동력은 손님 실수인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그런데 네,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주 남았다. 네. 3주면 2, 30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이 얘기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새겨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의 롤러코스터인데 또 다른 롤러코스터가 사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뭐 과거 총선 때도 보면 무슨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아직은 북한에서 가만히 있는데 네. 전 그 변수가 있거든요. 이게 북한 당국자들이 이 한국 정치 개입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지 네. 이런 변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사태 아직 3주가 남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제 요 사태로 불거진 정권 심판론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출구 전략을 써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송채경 기자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대통령이 양보해야죠. 네. 뭐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총선도 이기고 레임덕도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냥 네. 이럴 때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보를 좀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께 좋은 강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겨레 대면 수업 휘클리 심화반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품격 초발랄 심화반은 총 3교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에서는 유승민, 이철희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선으로 본 좋은 국회의원을 강연을 합니다. 2교시에서는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와 제가 내 한 표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5개 수업 중 하나를 골라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총선 얘기를 실컷 하고 싶다. 어떤 정당과 후보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3월 23일 오후 1시 30분 한겨레 신문사에서 열리는 휘클리 심화반으로 오세요.